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 강원과 경북, 포항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정부 육성 전략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북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이 문을 열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타운은 도내 1,900여 곳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의 지원과 판로 마케팅을 돕게 됩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가 군산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 알선은 물론 취업 정착금과 직업 훈련 등의 지원에 나섭니다. 군산의 한 대형 사우나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이용권을 구입한 고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1억 6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놓고 강원도와 경북, 포항 등과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정부 육성 전략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북부청사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용역을 맡은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은 익산의 최대 강점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익산시를 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과 공급 거점으로 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6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는 그린바이오 산업 컨트롤타워 구축과 특화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농업 및 그린바이오 소재 기업 상생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소재 개발에 블루베리 등 지역 특화 작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동물용 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화, 식품 첨가제 개발 및 생산 등의 원료 공급화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앞으로 익산 내에서 효능 안정성과 임상 평가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지역 작물의 바이오 소재화가 활성화된다면 기업 계약 재배와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 이뤄져 농가 소득 창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산물을 1차 가공한 식품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농생명 자원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그린바이오 소재를 생산하고 익산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농림부는 12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식품과 종자, 동물용 의약품 등과 관련된 그린바이오 거점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이 내년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앞으로 성장해야 될 분야가 그린바이오 산업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그린바이오 한국형 플랫폼 산업화를, 경상북도는 백신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포항시는 바이오 헬스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익산시가 정부의 육성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그린바이오 산업 선점 효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 소재 기업 2곳이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리튬 화합물 양산공장 건립 입주 계약을 30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만금 개발청은 전북도와 함께 한중 합작법인인 GM코리아 뉴에너지 머티리얼즈로부터 지난 24일 1조 2,100억 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에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변압기가 증설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전북도, 한국전력과 새만금 지역 전력공급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산단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전력 수요 정보를 한전에 제공하고 전북도는 전력 설비 건설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운영 중인 변전소의 변압기를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이 개장 6년 만에 90%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청년몰은 지난 2016년 준공 이후 현재 14개 점포 가운데 12곳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4곳 가운데 9곳은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운영난을 겪으면서 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문을 닫는 이유는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여파와 영업 노하우 부족, 접근성 등으로 이용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최정상급 K-팝 스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새만금 K-팝 페스티벌 공동 추진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팝 페스티벌은 오는 8월 6일 저녁 새만금 잼버리 대집회장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 분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오늘 군산대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혁신타운은 도내 1,900여 곳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의 지원과 판로 마케팅을 돕게 됩니다. 또 혁신타운에는 32개의 기업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한지로 만든 인형이며 조명 등이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통적인 멋스러움과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져 일상생활 곳곳에서 한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사회적 기업이 군산에 지점을 냈습니다. 입주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그 교육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구축이 돼요. 그래서 시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고 그리고 수학여행단이라든가 해외에서 오는 여행단들한테 체험시킬 수 있는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으로. 은은한 천연향을 내는 샴푸와 비누 등을 개발해 만드는 군산의 한 기업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군산에 새롭게 문을 연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사회적 기업 32곳은 월 10만 원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했습니다. 네트워크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셜 벤처들이나 사회적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근데 또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영리 하나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같이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산대학교 인근에 지어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지난해 10월 완공한 후 5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2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입주기업 사무실과 제품 판매장, 교육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또 혁신타운은 도내 1,90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을 지원하고 판로 마케팅을 돕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과 정보교류, 네트워크 등 협력과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사실 사회적 기업들이 열악하고 구체적으로 스스로 아직까지 일어서기에는 많이 환경이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군산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 큰 집이 우리 군산에 들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사회적 경제가 성공한 모델을 우리 군산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전국에서 첫 준공한 광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 변동 자료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은 4,900만 원 늘어 1억 1,300만 원, 정헌율 익산시장은 1억 2천만 원 늘어 4억 4,800만 원으로 각각 공개됐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 감소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5,900만 원의 부채가 있지만 이는 10억 원 증가한 겁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이 215억 7,394만 원으로 도내 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군장 신항만의 야적장 부족으로 기업들이 신규 물량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79-1번 선석 야적장 활용률이 지난 2018년 이후 최저 119%에서 138%에 달하는 등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개 선석의 야적장은 3만 톤급을 야적할 수 있지만 기업들의 신규 물동량 46만 톤을 유치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야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자파보두 배후 부지를 야적장으로 조성해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출산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치시민넷이 익산시 출산 정책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투입된 예산은 190억 원입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지난 2017년 1,874명에서 지난해에는 1,022명으로 45.6%가 줄었습니다. 조은정치시민넷은 20, 30대 등 출산 연령대 인구를 위한 효율적인 출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4.5 재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고 어제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기간에 조사됐다는 것을 명시하면 공표와 인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국민의 진위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가 군산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취업연계와 취업 정착금,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재윤 기자입니다. 군산 조촌동에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업 도약센터는 도내 조선업 관련 업체와 군산 지역 기업체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식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올해 사업비 17.5억 원을 들여 700여 명 이상의 취업 연계를 목표로 취업 상담, 취업 지원, 직업 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도약센터는 올 1년간 사업비 17.5억이 투입되어 전라북도에 있는 조선기자재 기업, 또 군산시의 주력 산업 기업들의 고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가 올해 목표는 700여 명 이상의 취업 연계를 이러한 기업들에게 구직자를 발굴해서 제공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조선업 도약센터는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2차 전지 주력 산업 분야 80여 명, 조선업 분야에 270여 명의 취업자를 알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1월부터 5년 만에 재가동에 나섰지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만들었던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조선업 도약센터라고 전환해 개소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건물에 우리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조선업 도약센터라고 또 이름을 바꿔서 이름 그대로 우리 군산의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뛰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는 조선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매달 1회 일자리 매칭 데이와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조선업 신규 취업자 100명에게 취업 정착금 월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련공 양성을 위해 기업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분기별 월 100만 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선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쪽에 노동 전환과 관련된 고용 지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업 도약센터가 도내 조선업의 고용 활성화와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에 대한 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재은입니다.
익산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먹거리 돌봄 공동체 사업에 24일 선정됐습니다. 청소년 자립학교는 매년 2억 원씩 3년간 6억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170명을 선정해 도시락 지원, 1인 가구 공유 부엌 사업, 마을 식당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선정은 운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군산 스포츠클럽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군산 스포츠클럽 전 회계직원 A씨를 구직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직원 B씨를 구직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회장 결재도 없이 스포츠클럽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사직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직서를 만들어 수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추가 징수와 지급 제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조사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이달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88.8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수에서 생활 현평 전망과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은 올랐지만 소비 지출 전망은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수치로 평균값 100보다 크면 평균 경기 상황보다 나음을, 100보다 작으면 평균적인 경기보다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군산의 한 대형 사우나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이용권을 산 고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50명의 피해자는 오늘 군산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1억 6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보상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경찰서 앞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산의 한 사우나 시설에서 산 이용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소식에 모여든 겁니다. 이 사우나에서 340장을 산 한 시민은 이용권을 싸게 팔아 다량으로 구입했지만 갑자기 폐업 소식에 200만 원가량을 손해보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용권 한 장은 실제 내던 8천 원보다 2천 원이 저렴한 6천 원에 팔렸습니다. 이 사우나는 목욕탕과 찜질방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요금 2억 3천만 원이 체납돼 지난 20일 단수 조치되고 운영을 중단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군산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 명, 피해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리면 8천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냥 판다고 하니까 그냥 잡아 보통 100장, 200장, 300장 막 어떤 사람은 500장, 어떤 할아버지는 1000장도 샀대요. 지금 나갔더니 저 바에서 허리를 뜯어서 저 뭐하는 줄 알아. 일부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경찰의 권유에 소액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경찰서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경찰서 한 150명 넘게 모였더라고. 저희지요. 우선 일부지 몰라서 못 온 사람도 많지요. 형사가 변호사를 사라는데 누가 변호사 살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 업체는 운영을 중단하기 하루 전날까지 이용권을 팔았고 이용권이 오른다면서 다량 구입을 유도했다며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올라기 전에 나도 100장 줬다 이게 100장? 요 100장이 60만 원. 3년씩 올라니까 경찰서에 진정서를 낸 150여 명.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어청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47분 56초에 어청도 남서쪽 86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64도, 동경 125.2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2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9차례 발생했습니다. 군산 어청도 인근에 항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오후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추가 요격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흥 사격장부터 군산 어청도 서남쪽 인근 해역에 내일까지 오후 2시부터 8시에 항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군 당국은 기상 여건 등으로 오늘 시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31일까지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상습 악성 신고자 6명이 지난해 5만 7천여 건의 신고 전화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19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상습적으로 욕설과 무응답, 문자 폭탄 등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게 법적 처분 가능성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렸다는 의혹이 일어 진보당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권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앗간을 하는 당원이 판촉 활동을 한 것뿐이며 당시 진보당을 상징하는 하늘색 상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강성희 후보 지지를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성희 후보 선거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9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가 부안군 격포항과 고사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30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대회에서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대표 전문 선수들이 참가해 개인전과 시도별 종합점수로 우승을 가립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시 보건소와 미 공군 제8의무전대가 감염병 공동대응 행정협약을 연장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 연장에 따라 상호 협력체계 한라인 구축, 감염병 발생 시 공동대응과 예방대책 마련, 지역 보건행사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와 미 공군 제8의무전대의 감염병 공동대응 행정협약은 지난 2021년 3월 처음 체결했고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익산시 아동센터 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동돌봄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과정 운영,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운영, 돌봄 분야 역량 강화, 아동 돌봄 분야 협업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원광보건대는 교육부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과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익산 키퍼트리가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 교육 환경 발전에 공동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 키퍼트리는 지난 2022년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교육과 생계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운삼동 압구정 양푼갈비가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압구정 양푼갈비 강혜순 대표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 신동에 위치한 대박집과 카페 네로가 착한 가게에 동참해 나눔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신동은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총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기가정 긴급 구호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의 최고 기온은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